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차례 소환 요구 끝에 경찰에 출석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한 조사는 12시간이 넘게 이어져 오늘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조서 열람에만 4시간 40분가량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곧바로 출국하실 거예요? What was your statement to the police?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중국인 직원을 접촉하는 등 자체 조사 명분을 내세워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노트북을 직접 중국 하천에서 회수했고 포렌식까지 한 뒤에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천여 건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와 경찰이 추정한 3천만여 건보다 한참 적어 의도적인 축소 발표라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직전까지 사과 대신 협조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출석해 자체 조사는 국정원 지시에 따른 거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여기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까지 TF를 꾸려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로저스 대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조사 직후 로저스 대표가 다시 해외로 나갈 경우 당분간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 날 전국 곳곳에서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있다며 김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김범석을 지금 당장 처벌하라!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날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객 정보 유출은 물론 노동자 사망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책임자 김범석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유족은 김 의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덕준이 탓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열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범석의 지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은 쿠팡 본사부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요구대로 김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들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돌발 발언 이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논의를 마쳤습니다. 김 장관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지만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주말에도 화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한미 간 장관급 대화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화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30일 오전 9시 25분에 끝났는데 김정관 장관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했고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 논의가 있었다면서 아직 더 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정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미국은 주말을 맞는 만큼 만나는 건 아니고 화상으로 계속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새벽 6시 45분에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관세 인상 행정 절차로 이미 실무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관보 궤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밤 캐나다 출장 도중 급하게 미국으로 입국한 김 장관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러트닉 장관과 1시간 넘게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 협의 이후에 이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대미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이 대미투자가 선택이 아니라면서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 실행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걸 요구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아직 좀 대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화를 계속 좀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좀 진전된 사항이 있을까요? 어제에 비해서? 예,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는 깊어졌고 나름대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가 또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세 인상.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자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는데 쿠팡의 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확실히 금리 인하를 원하는 완벽한 후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이사 재직 때는 물가 압박을 우려하며 금리 인상을 촉구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리 인하를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망치라고까지 부르는 등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워시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지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국제 금값과 은값은 각각 장중 10%,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수사에 대한 반발 때문에 워시 후보자가 향후 있을 연방상원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지명자는 회원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의 사회이사로 2019년 10월부터 활동해왔습니다. 또 쿠팡 이사직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130억 원 규모의 쿠팡 주식 4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의장이 되기 전 쿠팡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개별 기업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연준 규정에 따라 쿠팡 주식들도 모두 처분할 예정입니다. 연준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결정하는 만큼 워시 후보자가 차기 의장이 되면 앞으로 한국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내 역학관계와 갈등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는 건데요. 다음 주 정당 간 또 계파 간 파열음은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다소 갑작스러웠던 합당 제안으로 민주당이 가뜩이나 들썩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현역 의원의 이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혁신당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조국 대표도 강하게 경고했다고 진화했지만 민주당 내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인 만큼 내용적, 시기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오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김칫국부터 마시면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일갈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텔레그램 메시지도 논란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은 미략은 타격 소재라며 당명 변경도 나눠 먹기도 불가하다고 말했고 지도부 의원도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하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합당 추진에 뒷거래가 있는지 따져보고 또 타격해야 한다는 친명계 반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당권파는 부글부글 국무위원이 정부 일 대신 계파 갈등을 조장하며 국회의원의 행동을 한다며 언론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근거 없는 미략설이라고 공개 반발했고 조국 대표도 이를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합당 제안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온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간담회를, 강득구 최고위원 등은 성명서 발표를 예고하는 등 다음 주 계파 갈등이 또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양당 합당 추진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40%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혁신당 지지층에선 호불호가 팽팽하게 맞서 온도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자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체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대응을 자제하며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이튿날 측근들은 지도부 사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하면 장동혁 대표도 궁지에 몰릴 거라며 원내대표까지 전선을 넓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이게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근데 가서 원내대표가 찬성했잖아요. 제명은 과하고 한 전 대표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소장파에선 지도부 거취를 당원 투표에 붙여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뭐 거기서 평가가 좋았더라면 장 대표께서도 체제를 유지하는데 정당성을 얻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대표가 잘못 결정했다는 것을 밝혀질 텐데. 하지만 지도부는 이 정도 반발은 예상했다는 표정입니다. 개별 의원과 접촉하며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위가 판단했으니 이제는 손을 떠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명 여부를 표결할 때 기권한 인사도 사퇴는 일축했습니다.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그리고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선거에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말고는 공개 일정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전후해 인재영입위원장 발표와 공관위 구성, 당명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소모적인, 태행적인 이런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당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신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위기감과 누적된 갈등에서 오는 피로감이 주된 이유라는 건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교유착 의혹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승합차가 빠져나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첫 삽을 뗀 지 24일 만입니다. 경기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연수원 평화의 궁전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플란테이션 프로젝트 입증 가능한 자료 다 확보하신 걸까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과 함께 과거 교단 2인자로 불린 고모 전 총무 등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인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해 정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했던 겁니다. 신천지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한 합수보는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집단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 정황도 포착된 만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교단 차원의 정치권 유착이 있었는지 집중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보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관련 의혹이 점차 여권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청장 공천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에는 당시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언급됐는데요. 차명 후원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시작은 김병기, 강선우 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의 대화 녹취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후 경찰 수사에선 1억 원 전달 당시 만났다는 강 의원,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며 일부는 소환에 재소환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적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4년 전 사건으로 별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 수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김경 전 시의원의 전 보좌진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녹취 120여 개가 발견된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청장을 꿈꾸던 김 전 시의원이 주변 인물들과 통화하며 대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당시 민주당 A 의원이 작업을 해주기로 했다. 양모 전 시의원이 B 의원에게 부탁한다고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는 등 김 전 시의원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 기업의 직원을 통해 쪼개기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로비 시도가 여기서 그쳤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김 전 시의원의 녹취에 언급된 당시 민주당 의원은 최소 7명. 경찰은 이들에게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대자뷰라며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다고 혹평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목리를 부리지 말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은 입지부터 지자체 반대까지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에 빗댔습니다.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을 빼놓고 하려니 매번 정답을 피해간다 일침을 날렸습니다.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큽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입니다. 공급 부지로 선정된 지역구 의원을 정조준에 주민 반대를 딛고 흔쾌히 협조하겠느냐며 성패는 민주당 이중성에 달렸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는 기껏해야 2028년 착공 가능한 그림의 떡으로 한시가 급한 서민들 희망 고문하지 말고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37만 호 공급 계획에 발목이나 잡지 마라 직격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입니다. 신기루 같은 6만 호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37만 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은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 투수와 같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고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리를 부리고 있다면서 실패를 예언하지 말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주려는 고심 어린 노력의 산물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 투수와 같습니다. 공공주도로는 결코 빠른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엔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도 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했던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봤을 때도 제로예요, 제로. 공공에 대해서 색안경을 자꾸 끼고 이런 거는 좀 자제되는 게. 한편 정부 대책에도 앞으로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거란 응답은 6개월 전보다 5%포인트 올라 과반에 가까웠고 하락 전망은 19%에 그쳤습니다. 여권에선 재건축 재개발 계획도 곧 나올 거란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주 서울시와 함께 자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해법이 엇갈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정부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공급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방점을 둔 주택 공급 방안은 공공주도 속도전입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주변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신속 공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 사업도 정부 주도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 속도가 붙는다고 국토부는 자신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의 방점이 찍히면서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빠졌습니다. 용적률 완화나 제초안 폐지는 서울 집값을 되려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서울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촉진을 재차 강조합니다. 도심 공급 상당수가 재개발 재건축인 만큼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의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공급 물량의 64%를 민간이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아도 해법이 엇갈리는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에 대한 계획도 충돌하고 태릉특시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까지 건건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오밀조밀하게 짓는다.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 서울시가 이제 용산에서는 8층 가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가구로 늘리는 거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급 로드맵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해 산업 생산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렸는데 반도체와 조선은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건설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산업 생산은 비상계엄 여파로 상반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연간 생산은 0.5% 늘었는데 증가폭은 5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지난해 13% 넘게 증가하며 산업 생산을 이끌었습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 장비 생산도 24% 가까이 뛰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와 도소매 등에서 늘며 1.9%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고사양 메모리 및 휴대폰 모바일 AP 수요 확대 등으로 반도체 업종에서 증가하였고 기타 운송 장비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소비는 0.5% 증가했는데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컴퓨터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건설 생산은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 16.2% 감소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로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1.5%, 소비는 0.9% 각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속보 지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요인 등 대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물가가 들썩이지 않도록 정부가 농축수산물 공급을 대폭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4조 원 발행을 추진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자체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과와 배, 한우 등 주요 성수품 일부를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있을 때는 그 품목을 주로 사는 것 같아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서민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설을 앞두고 91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성수품 공급도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16대 제수상에 오르는 성수 품목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 공급하겠습니다. 배추와 무는 비축 물량과 계약 재배를 통해 평소에 2배 가까운 11,000톤을 시장에 풀고 사과와 배는 5배 넘는 41,000톤을 공급합니다. 축산물도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공급을 늘리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을 직접 풀기로 했습니다. 설 선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설 선물 세트도 50% 할인 지원됩니다. 특히 이런 혼합 과일 세트가 20만 개 공급됩니다. 전통시장 지원도 강화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를 33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200곳으로 늘어납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 시스템도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또 고등어와 바나나 등 일부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명절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현장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을 다음 달까지 4조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인천 강화군에 있는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9개월 만입니다. 중수본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그 외의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오늘 새벽 1시부터 48시간 동안 인천과 경기 김포시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를 발령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자 긴급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상황을 보고받고 발생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와 집중 소독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과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큰 불이 난 충북 음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오늘 새벽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3시간 만에야 큰 불길이 잡힌 충북 음성 생활용품 제조 공장입니다. 지난해 말 도입된 소방 로봇도 처음 동원돼 밤늦게까지 잔불 정리가 계속됐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도 이어져 오늘 새벽 0시 39분쯤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공장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넘겨받은 경찰은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소방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붕괴 우려에다 불길이 올라오는 곳이 적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을 잡기까지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만드는 공장이라 종이와 펄프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옆쪽 건물로 옮겨갔을 때부터 열기가 느껴졌는데 되게 후끈후끈거리고 얼굴이 되게 뜨거웠어요. 점점 커졌어요. 작다가 커지고 벽이 무너지고.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고 인력 250여 명과 장비 100여 대, 헬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실종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 80여 명은 신속히 대피했지만 20대 네팔 국적 직원과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직원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대낮에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며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4명이 다치고 일대에는 정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전기 작업자들이 나무에 걸린 두꺼운 전선을 힘겹게 잡아당깁니다. 깨진 레미콘 회전통에서는 콘크리트가 흘러 바닥을 덮었습니다. 서울 시흥동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인도를 걷던 행인들을 덮친 현장입니다. 사고로 60대 여성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운전자와 50대 여성, 70대 여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전신주에도 부딪히면서 아파트를 포함한 일대 전기가 1시간 20분 정도 끊기기도 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곡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과속이나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연신 뿌려대지만 창고 건물에서는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양주시 한 식당 건물에서 난 불은 인근 창고로까지 번지며 3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2동 660제곱미터 넘는 면적이 완전히 탔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면서 양주시에선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시민들은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반창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1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공장 지붕에서 화염이 보인다는 행인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인천 성남동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면서 앞에 있던 승합차와 추돌했고 A씨와 화물차 운전자, 또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등 모두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회빙자 사기를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피해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본거지를 두고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이다 울산으로 압송된 부부. 이들은 가상인물을 내세워 SNS 등에서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유도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0명에 금액은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결과 중국인에게 투자를 받아 현지에서 건물을 사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조직원으로 일하며 사기 수법을 배웠고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해 따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이 조직에서 입건한 피의자만 83명에
검거된 사람은 57명으로 부부를 포함해 3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부부와 함께 조직을 만든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김땡땡이라는 총책과 함께 또 나 땡땡과 함께 원래 있던 범죄 조직의 창설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죄 수법을 터득한 이후에 부부가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피싱 스타트업을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이다 충남으로 압송된 2개 조직 피의자 17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5명이 구속된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지역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32명에게 5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조직 2명은 피해자 53명에게 23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두 조직 모두 서로 가명을 쓰면서 범행을 저지를 땐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등 내부 보안 관리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죄단지를 만들어 유흥업소와 미용실, 병원까지 차려놓고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조직을 뒤쫓고 해외로 숨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주말부터 차츰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해 입춘이 있는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2월 시작과 함께 눈이 오겠고 이후에도 산불 위험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서해 앞바다. 겹겹이 쌓인 얼음층과 거대한 얼음벌판은 긴 추위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강한 한파는 입춘을 앞두고 주말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말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의 세력이 약해지고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겠습니다. 입춘을 앞두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다음 주부터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좁은 높은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2월의 시작은 추위 대신 눈 소식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수도권 등 중부와 서해안에 눈이 내릴 전망인데 일부 지역은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온화하고 건조한 바람 탓에 산불 위험은 커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30일 이상 지속되고 있어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린 뒤에도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온화한 입춘바람 뒤로 산불이라는 위험한 불청객이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산림당국은 강원과 영남 지방은 사상 처음으로 1월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며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서울에만 30곳이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정작 배달기사들이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건물 주변을 맴돕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배달이 벌써 4시간째. 짜증나게 주차할 데도 없네. 강추위에 잠시 몸을 녹이려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았지만 주차를 못해 애를 먹는 겁니다. 이곳 쉼터 주차장은 단 2면. 그마저도 상가와 공간을 함께 쓰는 터라 다른 차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 바퀴 다시 돌고 다시 골목 공터에 있나 없나 이제 찾아보다가 없어가지고 인도에다 오늘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마련된 또 다른 쉼터. 배달이나 택배 등 외부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을 위한 주차장은 없어 쉬려면 인근 빌딩이나 도로까지 오토바이를 세우러 다녀와야 합니다. 이면도로에 이렇게 세우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만든 이들 쉼터는 서울에서 현재 30곳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쉼터를 위한 전용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 8곳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등과 주차 공간을 함께 쓰거나 근처 이면도로를 사용하게 했는데 주차장이 아예 없는 쉼터도 4곳에 달했습니다.
이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쉼터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이렇게 도로 가장자리는 물론 인도 위까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쉼터를 이용하려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딱지 뛸 거 알면서도 일부러 여기다. 오토바이 주차장 없는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 종료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은입니다. 헌혈과 두촌쿠,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겨울철만 되면 만성적인 혈액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반짝 이벤트로 두촌쿠가 선택된 이유인데요.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헌혈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헌혈의 집을 방문해서 헌혈을 하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도 받았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이른바 두촌쿠 증정 헌혈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오전부터 헌혈의 집을 찾은 시민들. 건강 상태와 헌혈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 문진표 작성을 마친 뒤 간호사와 상담하면 준비 끝. 헌혈을 시작하면 증정품과 함께 두촌쿠를 전달합니다. 두촌쿠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헌혈해서 두촌쿠 받았어요. 저도 직접 헌혈에 참여해봤습니다. 혈액의 일정 성분만 빼낸 성분 헌혈 대신에 전혈을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두바이 쫀득 쿠키를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짬을 낸 회사원부터 방학 맞은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헌혈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더 의미 있는 헌혈이 되는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방학과 독감 유행, 한파가 겹치며 단체 헌혈이 줄고 혈액 부족 현상이 반복돼 헌혈 보릿고개로 불립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혈액 보유량이 3.11분까지 떨어졌는데 적십자사가 전국적으로 두촌쿠 증정 행사를 열면서 헌혈 참여가 크게 늘었고 적정 수준인 5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벤트로 헌혈자님들이 좀 더 헌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병원에 이제 계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여시고 헌혈의 집이라던가 헌혈 버스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만 특정 이벤트가 없으면 헌혈 참여자나 혈액 보유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이웃을 생각하는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 부의장으로서 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했었죠. 지난 23일이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5일 오후 2시 48분 향년 7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닷새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침묵 안에서 지금 엄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고인의 빈소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서 조문을 하고 무궁화장 추서도 했습니다. 고인 민소가 차려졌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가족들과 상임장례위원장인 김민석 총리, 정당 측 상임공도 장례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발인 이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집무실과 민주당 당사에서 노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과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신속한 핵 합의를 촉구하며 군사적 압박을 경고한 미국이 반정부 시위 탄압을 주도한 이란 당국자들을 제재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향해 공정한 핵 협상은 할 뜻이 있다며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이란 반정부 시위대 유혈 진압을 주도한 이란 당국자들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먼저 에스칸다르 모메니 칼라가리 이란 내무장관에 대해선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인 수천 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기관을 총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정예군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정보기관 책임자와 주별 혁명수비대 사령관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범죄 투자자라며 바바크 모르테자 잔자니 그리고 잔자니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2곳도 제재했습니다. 하루 전 유럽연합 EU도 이란 내무장관과 검찰총장 등 당국자 15명을 제재하고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튀르키예를 찾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EU의 이런 조치에 전략적 오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시위를 계기로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며 핵협상을 종용하는 데에 대해 일방적 지시나 강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며 미국과 공정한 핵협상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국방력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ما این رو بارها گفتیم. من یک بار دیگه تکرار میکن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مونطور که برای مذاکره آمادگی داره، برای جنگ هم آمادگی داره. 이런 가운데 미 항모전단이 중동에 집결한 데 이어 미 공군의 핵탐지 정찰기가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이 정찰기는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폭격을 단행하기 며칠 전에도 중동으로 파견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large armada, flotilla, you can call it whatever you want, heading toward Iran right now, even larger than what we had in Venezuela. 물밑에선 중동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며 대화를 타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란도 보복 공격을 예고하면서 중동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영하권의 기온을 계속 보일 텐데 그래도 차츰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질 텐데요. 이에 따라 교통량도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 주말보다는 아주 조금 더 증가하겠습니다. 겨울철 특징 중 하나 바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고속도로 위로도 주로 스키장이 있는 강원권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살펴지는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오늘 정오쯤이 가장 불편할 텐데 지방 방향 정체, 특히 강원권인 만종분기점부터 새마을까지가 가장 버겁겠습니다. 지금 정체가 시작된 것은 없지만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10번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주분기점 일대로 1, 2차로 쪽에 걸쳐져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등 활용 잘해 주셔야겠고요. 또 다른 사고 55번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신평분기점 부근으로 표지판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2차로와 진출로 쪽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진출하실 분들은 보다 더 주의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산월 일대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도장차 대구 포항선 포항 방향 도동분기점 일대에서 살펴지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주시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원이었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한파,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추운데요. 낮에는 영상 1도까지 올라서 강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막다가 밤 늦게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2.9도, 안동이 영하 11.3도고요. 그리고 낮 기온은 춘천이 2도, 청주와 대전이 3도, 창원과 부산은 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해안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